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가 우리 책 5장, 5장을 시작할 텐데, 5장의 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제품 도면 작성의 기본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원칙.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투상도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형태를 어떤 우리가 3차원 형태를 3차원의 이런 형태를 2차원 평면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뭐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얘도 지금 내가 방금 그린 이러한 그림도 우리가 입체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얘를 입체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입체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2차원 평면에 그려진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표시 방법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하기로는 얘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형상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길이의 비례라든지 그리고 세부적인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런 2차원 종이에 나름의 어떤 정해서 정투상도로 그리고 정투상도로 그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정투상도로 이 형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다중 정투상도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다중 정투상도로 형상을 표현하는데 어떤 원칙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지금 이제 5장부터 배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6장, 7장에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5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중정투상도의 경우에 다중정투상도는 우리가 이러한 도면에다가 이렇게 이런 그 도면을 그린 거였잖아요. 이런 도면을 그린 거였었는데 여기에서 얘를 우리가 정면도라 그러고 얘를 우리가 우측면도라 그러고 얘를 평면도라고 했습니다. 평면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정면도 위에 평면도가 있고 평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제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정투상도라고 했을 때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지금 여러 개의 정투상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우측면도가 없거나 평면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정면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다중이 이제 결국은 0일 수는 없고
한 개의 정투상도로 만들어지거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여러 개의 정투상도로 만들어질 텐데 한 개의 정투상도를 그렸다. 그럴 때는 정면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면도. 우측면도나 평면도가 아니라 하나만 있을 때는 걔를 우리는 항상 정면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면도가 가장 중요한 정투상도입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돌려보면은 잠깐 봅시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네모나게 생겼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면들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가지고 이 투상도 하나로도 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보이는 이면을 정면으로 잡았다면 아까 이 내부를 내부를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에도 얘가 지금 얘의 높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우리 건물 지을 때 사용하는, H빔이나 빔의 모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단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면의 모양이 중요하지, 얘네들의 길이는 결국은 1m인지 2m인지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정면으로 해야만 얘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도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얼짱 각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표현하려는 어떤 기계 부품이나 제품들도 얼짱 각도 혹은 가장 그 형태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우리가 정면도로 선정해야 된다. 정면으로 선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부품도라 하면 부품의 도면, 부품을 다중정투상도로 그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부품도 그러면 기계 동네에선 얘를 다중정투상도로 그린 부품도를 그냥 줄여서 부품도라고 부릅니다. 자, 부품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정면도의 방향이랑 자세. 이 방향과 자세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얼굴이 정면이긴 하지만 얘가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그 다음 자세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정면이긴 하지만 똑바로 선 자세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자세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면도의 이 선정 원칙을 같이 한번 봅시다. 부품을 혹은 뭐 제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사용되는 상태를 정면도로 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 하면 아까 내 얼굴을 옆으로 비틀어 놨을 때는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자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면도를 정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혹은 우리가 봤을 때 안정적인 그러한 자세를 정면도로 한다. 그 다음에 부품의 주요한 가장 어떤 이때 주요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을 잘 나타내는 면이 정면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상면의 평행 그 면이 그 특징적인 면이 투상면에 평행하든지 혹은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제품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정면으로 하면 이 면이 주요한 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이 우리가 투상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면과 평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중투상도를 그릴 때 꼭 얘를 지금 이 면과 평행하지 않고 얘를 지금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뭐 이렇게 뭐 약간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투상면으로 하고 또 이렇게 얘와 직각인 이런 놈을 그 투상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면과 평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 면과 이 투상면이 평행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봤을 때도 얘가 지금 마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기도 어려운데 이쪽에서 봤을 때도 뭐 어떻게 되나요? 뭐 이 어느 것도 그러니까 쉽게 그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얘랑 평행하게 정면도로 선정을 하면 평행하게 정면도로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얘와 평행하게 되고 평면도는 얘와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그릴 이런 부품 혹은 제품 이런 놈들은 거의 대부분 이 직육면체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면 이런 분화 혹은 이런 원통 안에 들어갑니다. 원통 안에 들어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이런 이 평행한 면이 존재한다라는 거. 혹은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평행한 면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면, 이 투상면이랑.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그 형태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투상면이 이런 기본면이랑 평행하거나 수직을 이루면 그리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그 부품의 형상, 치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도록 정면도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형상과 치수, 특징 이런 것도 다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이 부품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가공되는 상태를 정면으로 보여준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도면을 만들었는데 그 도면을 볼 사람이 실제로 그 부품을 제작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사용되는 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가공되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그 펜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모양이 사용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는 적절한 어떤 이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를 이렇게 놔두고 가공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놔두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깎는 그러한 기계가,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놔두고 깎을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얘와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이제 이 반대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제 서로 상호 뭐라 그러죠? 서로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내가 만든 부품도가 사용자가 볼 부품도인지, 그 다음에 가공을 위한 가공 작업자가 볼 부품도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게 사용자 측면 혹은 뭐 또 그게 조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 용도가 있을 텐데, 그 용도로 봤을 때 이 부품이 어떻게 어떤 방향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위의 말이랑 뭐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고 사용된 상태랑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옆으로 퍼져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보통은 지금 종이를 이렇게 종이를 놔두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종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옆으로 퍼지면은 더 그리기가 쉬워진다, 그죠? 그래서 옆으로 퍼져서 안정적인 구도로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몇 가지 예제들을 볼 텐데요. 예제들을.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정면인가? 자동차가 우리가 보통 자동차 그림이 내가 지금 없는데, 예를 들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 얘는 우리가 옆면이잖아요. 옆면. 얘의 자동차의 정면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정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일상적으로는 자동차의 정면 여기지만,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자동차를 그리면 자동차의 특징을 혹은 자동차의 어떤 치수를, 자동차의 형상을 잘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도면으로 표현할 때는 얘를 지금 이렇게 측면을 정면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면이라고 하는 것과 도면에서의 정면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행기도 한번 봅시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예제가 나와 있는데, 비행기도 뭐 승용차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여기서 바라보는 얘가 정면도이지만, 이 정면도는 우리 비행기의 형상도 잘 표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치수를 우리가 확인하기도 곤란하고, 얘의 어떤 특징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지금 얘는 우리가 훨씬 더 비행기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면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 좌측면도로 사용했네요. 좌측면도를. 그래서 얘가 비행기의 측면이지만 도면을 그릴 때는 얘를 정면도로 사용했습니다. 정면도로 사용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이게 아이스하키의 퍽이랍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이 납작한 형상인데 지금 보통 우리가 얘를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이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평면으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면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면도에 일단 이렇게 수문성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어떤 특징을 잘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능하면은 정면도에 그 수문선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평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평면을 정면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의 우측면도 혹은 얘의 이 평면도가 이 위에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러한 다른 이 두상도를 사용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납작한 원통 부품, 얘가 지금 납작한 원통 부품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면으로 잡는 것이 옳다. 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형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물건들도 지금 내가 이거는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의 뭐 부품인데 그냥 고장이 나서 내가 뜯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납작한 물건입니다. 납작한 물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납작한 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이면을 평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우리가 정면으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정면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납작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면이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지금 이제 콜라캔인데, 얘는 지금 이제 우리 책에서는 지금 콜라캔을 이렇게 얘가 정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배치가 지금 이렇게 길쭉한 이런 도면이 되어서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내 개인적으로는 얘가 더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적절한 놈이 아닐까. 얘는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는 얘가 정면도고 얘가 우측면도에 해당합니다. 도면이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얘가 정면도, 얘가 우측면도예요. 자, 그 경우에 지금 정면도가 과연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면도가 이 제품의 특징과 치수를 잘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안정적이냐?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도면의 배치라는 측면에서는 얘가 좋아 보이지만 이 사용 혹은 안정적인 이 자세 그런 걸로 보면은 내가 보기엔 얘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종이에 직접 이 형태를 그렸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큰 종이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종이를 사용한다면 얘도 내가 보기로는 적절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면도 방향 선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상대적인 혹은 조금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어느 것이 정답일까? 이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 관점은 어떨까? 그러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정면도 방향을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좀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잠시 한번 끊었다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